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경주시에 따르면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오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이 경주시를 비롯해서 16개 제5차 문화예비도시 지자체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을 해서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를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예. 밝혔다고 합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정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문화도시 사업단은 2021년에 발족했습니다만 그동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경주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문화예비도시들 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문화도시 지정이 중단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게 일단은 지난달 14일 소집한 자리에서 문체부가 내년에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 국비가 한 90억 정도 필요한데 예. 기재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음. 올 연말 예정했던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중단한다. 이렇게 방침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산 중단이 참 예산 부족, 정부가 예산 네네. 편성 안 했으니까요. 기재부가 이것이 가장 큰 이유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 비슷한 성격의 대한민국 문화도시하고 이 법정 문화도시 이것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음.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 발전 선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이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뭐 기존에 추진됐던 문화도시와는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네. 한 7개월 지나서 작년 그러니까 12월 8일 날 문체부에서는 이 지역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 이라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정하겠다. 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을 선도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지정했던 문화도시와 또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하고 그래서 문화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이 자세히 좀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해왔던 제1단계 문화도시 정책 성과를 발전시켜서 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인데 음.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네. 1단계를 좀 더 연속 성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올해 공모를 하고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7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50억에서 100억 정도, 또 지방비 50억에서 100억 이렇게 되면 100억에서 총 200억까지 사업 규모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음. 앞서서 추진해왔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 기간이 한 5년이고 이 5년 동안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최대 20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를 예. 해보면 좀 짧은 기간에 음.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다. 이런 계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뭐 예산이나 일정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계획을 발표했고 그래서 6월 달에 공모 착수를 하는데요. 예. 지난 6월 15일 날 문체부가 전국 기초지자체 그리고 또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11월 14일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청을 받는다는 이 공모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음. 문체부는 광역형 선도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평가 권역을 이게 지자체를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권역을 7개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1개 도시 그렇게 되면 총 7개 도시를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예.
당시 발표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 2022년에서 2023년 문체부 지역문화활력 촉진 사업 대상지 그리고 1차에서 5차까지 문화도시 선정된 곳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서울 쪽에서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해왔던 도시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정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일단 권역을 나눈 거 보면 서울을 제외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가운데 하나, 음. 광역시권으로 하나, 네. 그리고 경기, 충청, 강원,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이렇게 총 7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고 음. 이렇게 공모에 들어가면서 작년까지 4차 문화도시를 선정한 뒤에 올해 그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이렇게 사실상 중단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족도 있지만 예.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낀 5차 문화도시 올해 끼게 된 5차 문화도시 음. 지정은 이렇게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정 문화도시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24곳이 지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곳, 여기에 포항시도 포함이 되어 예, 있죠. 맞습니다. 예, 시작으로 해서 2020년에 5곳, 2021년에 3차 6곳, 2022년에 제4차 6곳,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24곳을 이 법정문화도시를 지정을 했고, 그래서 워낙 당초 계획이 전국 30개의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예. 계획이 처음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었고, 그래서 올해 6곳을 추가로 더 선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 제5차 문화도시 후보인 예비문화도시로 16곳을 지정을 합니다. 경주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16곳을 그 5차 문화도시 예비문화도시로 이렇게 선정을 해두고 있고 그래서 그 도시들은 올해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도록 또 그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각 지자체들 경주시도 마찬가지 그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음. 9월 달에 워낙은 현장 심사를 하고 예. 10월 달경에 최종적으로 그 5차 법정문화도시 6곳을 선정한다. 이런 계획을 쭉 진행해 오다가 8월 달에 느닷없이 이 계획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그동안에 문화도시 사업단도 발족을 하고 상당히 좀 경주시로서는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뭐 2020년에 3차 예비문화도시 그리고 2021년 4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서 2번 연속 탈락을 합니다. 그 예.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2019년 하고 2018년 때 예비문화도시 공모를 할 때는 경주시가 신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이런 그 시민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경주시가 왜 안 하냐? 그렇죠. 예. 스스로 경주시가 좀 기회를 차버렸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이렇게 되자 경주시는 2021년에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내에 별도 조직으로 그 외부 인사까지 포함하는 문화도시 사업단을 발족을 했고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작년에 겨우 5차 문화 예비도시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 최종 문화도시 선정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노력들이 예산도 많이 썼고 인력도 많이 투입했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그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어쨌든 경주시는 그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라도 응해보겠다라면서 예. 현재 새로운 뭐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갑작스럽게. 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5차 문화예비도시 16곳 가운데 경상남북도의 경주시, 안동시, 또 창원시, 진주시 이렇게 4곳이 이미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는 이들 예비문화도시 4곳 이외에 더 많은 지자체가 공모전에 뛰어들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네. 확률적으로 더욱더 되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조건입니다만 경시 문화도시 사업단장은 뭐 어떡하겠냐 최선을 다해서 신라문화권 중심도시로서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허탈한 모습 이건 뭐 네.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시 등 예비문화도시로 포함된 그 문화도시 지정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는 소식 먼저 좀 알아봤고요. 저 경주에서 자사고 설립을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무대학 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강포에 또 새롭게 국가산업단지 그 SMR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예. 이 관련 기업 임직원들 경주 정착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음. 줄여서 자사고 설립이 필요하다. 그 실제로 이 원자력 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경주시 경상북도 이런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사고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최근에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로 그 양해각서 물론 뭐 다른 그래서 이런 동경주 지역의 첨단 자족형 그 연구복합 첨단 도시를 위해서 이 5개 기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 기관이 그 그 업무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내용에 이 원자력 공기업 자사고 설립 방안을 함께 추진해 보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자력 공기업 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이 자율형 사립고를 한번 추진해 보자. 예. 그리고 정부 여건 향상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자사고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첨단 이 정부 여건 향상 이런 그 도시를 조성하는 용역의 자사고 설립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인구 유입 효과에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 실제 이제 뭐 어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 기관은 이런 뭐 SMR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라든가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주 뭐로 오는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의 연구인원들 등등 예. 한수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경주를 이렇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그 교육기관의 자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네. 이게 15개 기관이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동경주 지역의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그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요. 이 동경주 지역 뭐 자족도시에는 사이언스 빌리지라든가 에너지 미래관 등등을 입주시키는데 여기에 그 원자력 공기업 자사고도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용역 과제에 포함을 시켜보자. 여기까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용역 발주하는 기관의 입맛대로 나오는 게 통례인데 이렇게 보면 결국 자사고 설립이 타당하다고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 내 사립고등학교의 반발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있었던 예. 얘기 때문에요. 근데 과거에 그 경주에서 방패장 설립과 관련해서 그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논의됐다가 또 무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 달에 경주 방패장 착공식에서 좋은 고등학교 하나 만들겠다. 그게 예. 결국은 이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되고 근데 6년 우성 세월을 하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5년을 그냥 보내고 한수원 이사회가 이 787억 들여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그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때인 2015년 9월 22일 그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이 한사고 자사고 설립을 최종 불허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 경시 복합문화도서관을 짓고 있는 예산이 한수원이 자사고 설립 비용 787억 이 돈으로 지금 그 경시 복합문화도서관을 짓기로 했고 그래서 예. 최근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 자사고 설립을 추진한다면 그렇다면 이 자사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은 누가 될 것이냐 등등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추진 동력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자사고 설립 추진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